정말 오래 투자하고 경제 공부한 분들도요, 정작 이걸 몰라서 맨날 똑같이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테크에서 부자 되실 생각이라면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 이걸 알려주는 사람을 저는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래서 투자를 한다면 꼭 알아야 하는 의외의 사실 7가지를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의 시작은 정확한 목표 설정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최근에 부익남님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여기 이제 40대 딩크족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게 어떤 경제적인 성공의 트로피 같은 강남 아파트를 얻고 싶은 이제 한쪽 분과 다른 쪽 분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결국에 우리 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냐 라는 걸로 고민을 서로 하고 계셔가지고 답을 구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이런 문제가 진짜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투자의 목표가 불명확하다 보면 투자 자체에 매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실 딩크족이고 수입이 되게 괜찮으신 분이면 사실 무리해서 어떤 상징적인 투자 상품인 강남 아파트를 꼭 가지는 것보다는 사실 현금 흐름을 잘 만들어 둬가지고 노후를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세팅하는 게 더 유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애시당초에 왜 투자를 하는지, 왜 돈을 열심히 벌고 모으는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막연하게 세우는 게 아니라, 특히나 초보니까 우리는, 그리고 이들보다 더 초년생이신 분들이 많으니까 예측이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그걸 가시화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얼마를 처음부터 모을 거야? 이런 금액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결정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계획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아파트를 살 거야, 내 집 마련을 할 거야, 얼마짜리를 살 거야, 얼마짜리를 살려면 대출이 얼마가 되니까 현금을 얼마를 모아야 돼, 이런 식의 사고를 해야 내가 얼마까지는 일단 많이 벌고 많이 모으고 다른 투자를 해서 벌어야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3억을 모을 거야. 왜냐면은 내가 9억짜리 아파트를 살 거고 나는 이제 DSR 꽉 채워서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라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이 3억을 모을 때도 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어서 그 중에 얼마를 저금하고, 그 저금한 곳을 예를 들면 S&P 500에 투자를 하고,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이 8%라고 가정하고, 그러면은 이만큼씩 모아서 넣고 8%씩 매년 이윤이 난다면은 얼마가 지났을 때 3억을 모을 수 있어 라는 그런 계획을 정말 명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세워야만 한다. 그래야 내가 차근차근 달성해야 하는 범위가 예상이 되고, 그 예상에 따라서 내가 움직일 수 있어야 투자는 이제 명확하게 작동할 수 있고, 그게 투자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통해서 내가 뭘 얻고 싶은지, 그리고 투자에 얼마만큼의 돈을 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부족한 점을 찾아서 그걸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지, 요거를 세우는 게 저는 투자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이 무언가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요거를 세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봐서 그런 걸 하고 싶은 분들이 많다면 또 같이 이걸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게요. 예측이 가능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정한 한 주식을, 한 종목을 모으는 투자를 하시건,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건, 부동산만 하시건, 과연 내 투자의 결과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현금을 얼마나 모아야 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 투자는 혼자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나랑 함께하는 사람들이 별로라서, 혹은 프리라이더들이 있어가지고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사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투자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내가 오롯한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 선택의 결과를 내가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정말 실력으로, 나만의 실력으로 결과를 찾아내는 그런 일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두려우실 거예요. 두려우니까 정말 많은 실수를 하십니다. 대표적인 게 누군가와 투자를 공동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갑자기 형제가 같이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요즘에는 또 정부랑 같이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 지분형 모기지
라는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분형 주담대라고도 부르던데, 그게 이제 두려워서 손실에 대한 공포, 그리고 빚을 내는 것에 대한 공포, 그리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시는 건 제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만, 요거는 잘못됐다는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 속담을 막 얘기하실 거예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근데 그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의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은, 그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안 좋은 거를 나눠서 같이 하면 도움이 된다, 이런 속담인 거잖아요. 근데 자산은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 아니었나요? 그럼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좋은 거를 왜 나눠서 가지냐 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어서요. 그래서 투자는 혼자 하는 것이고 내 실력으로 결과를 얻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거, 좋은 걸 갖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걸 왜 나눠 가지냐 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나 지분형 주담대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반전세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명확하게 이해하고 느끼고 계신 분은 저한테 댓글로 설명해 주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책임은 제가 혼자 지는 거라고 투자에서 말씀드렸지만, 경험은 좀 나누는 게 좋아요. 투자자 무슨 임장 모임 이런 걸 나가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나랑 비슷한 수준의 투자 경력을 가진 사람들과 정기적일 필요도 없어요. 가끔씩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다는 거고요. 왜냐면 서로 다른 시선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각자가 추구하고 있는 방식의 허점을 이야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도움이 되고, 내가 투자가 잘 됐을 때보다도 좀 실패했을 때 복귀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투자를 좀 잘하는 사람들은 보통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 만나는 거 안 좋아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분들이라면 좀 유의미한 투자자, 내가 롤모델로 삼을 만한 투자자를 좀 찾아서 그들의 컨텐츠를 깊게 소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직접 대화하지 않아도 그들이 발행해 놓은 컨텐츠를 통해서 나랑 비교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경험한 것도 나눠주면 좋습니다. 말도 안 되는 무슨 선한 영향력 이런 걸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내 경험들을 블로그나 유튜브로 나눠 보시면, 그걸 나누려는 과정에서 설명을 해야 되고, 그 설명을 하려면 내용을 정리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의 어떤 이력들, 투자 이력들을 회고해보기가 아주 매우 좋습니다. 저도 그래서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원래 그렇잖아요. 가장 잘 안다 모른다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걸 내가 남에게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냐 없냐에서 갈린다 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경험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저는 투자할 때 일단 자산을 사봐야 한다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히는 공부와 실행을 병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걸 부동산 영역에 한정하면 많이 놀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출도 많이 받아야 되고 환금성이 떨어지는 걸 잘못 사면 큰일 나니까요. 보통 생각해보면은 집을 바로 사는 경우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주식이나 코인을 아마 바로 사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유명하신 경제나 재테크 유튜버들이 이런 질문 많이 받죠. 경제 공부, 재테크 공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받으면 모두 입을 모아서 내가 돈을 넣은 거 먼저 해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내 문제가 되면서 내가 몰입할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사실 대부분 뭔가 공부하기 전에 이미 투자하고 이미 사보신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일단 공부를 해보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행히 아직 아무 투자도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가장 안전한 ETF, 미국 주식 ETF 사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이게 그 투자의 가성비나 안정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이 투자를 통해서 잃어보거나 벌어보는 것을 통해서 기준을 잡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투자를 하는데 이 정도의 노력이나 고통이 들고 근데 수익률이 이 정도가 나왔어 라는 어떤 기준점이 생기면, 난 이 정도 고통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더 공부 많이 해도 좋고 더 손실 기간이 길어져도 좋아 라는 결심이 들면 약간 더 위험한 투자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또 이렇게 투자해서 언제 수익률이야 괜찮지만 언제 절대이익이 그러니까 수익의 절대이익을 크게 할 수 있지?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이 들면 또 부동산을 공부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요걸 기준으로 사고의 흐름이나 투자의 방향성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통제가 가능한 선에서 일단 자산을 사보고 그 다음 공부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고의 흐름 말씀드리면서 그런 개념도 생기거든요. 특히 주식 그것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상대적인 수익률에 매몰이 돼요. 내가 얼마 넣어가지고 이 기간 동안 몇 퍼센트 벌었다.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투자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수익액 전체 절대액이 얼마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과정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도 일단 사보고 혹은 가장 베스트는 공부하시는 걸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이게 제일 중요해요. 투자의 대부분의 어떤 요소들은 통제할 수 없어요. 나심 탈레브의 블랙스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 갑자기 한 번도 보지 못한 현상이 충분히 투자 세계에서는 생겨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예측하는 것은 어쩌면 무의미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투자 세계에서는 변수도 많고 통제하기 어려운 게 많죠. 그래서 통제하기 어려운 거,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거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또 잘못하면 어떤 실수를 하냐면,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많이 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연봉이나 월 현금 흐름을 무한정으로 늘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또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진짜 통제 가능한 게 뭘까요? 저는 딱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시간을 태우는 것이고요. 다른 거 하나는 그게 실제적인 효능이 있건 없건 진지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노력하는 거,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시간을 녹인다는 거는 투자에서 정말 중요해요. 이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물가 상승, 그래서 원화가치 하락, 요것을 해치하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 한 가지, 그리고 시장이 계속 돈이 풀린다는 것을 가정으로 했을 때 현금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이 부분 생각해서 투자를 한다면, 사실 아무리 어려운 투자도 진짜 잘못된 자산을 고르지 않으면 롱텀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수익이 난다라는 것을 정말 많은 경험이나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기댄다, 시간을 녹인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은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하고 노력하는 거, 공부하고 노력하면 무조건 잘 돼? 혹은 잘할 확률이 높아? 라고 했을 때 꼭 그렇다라고 제가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계속 공부하고 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이 노력이라는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유일한 노력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렌드라는 건 변하고요. 그 트렌드에서 잘 살아남기 위해서는 항상 공부하는 자세는 필요한 거니까요. 네, 그 다음, 투자에서 조급해지는 사람이 진짜 많은데요. 조급해질 필요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회가 항상 돌아오기 때문이죠. 투자의 세계뿐만 아니라 자연계에서 항상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항상 올라간다든지, 항상 내려간다든지, 항상 움직인다든지, 항상 멈춰 있다든지,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투자 세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트렌드가 존재하고 데코보코, 등락이 있는 거고, 항상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당장 최근에 미장이 무적이다, 미장만 해야 된다고 하자마자, 사람들이 그런 확신을 갖자마자 장이 한번 크게 흔들렸고요. 그래서 갑자기 또 미국 주식이 계속 괜찮을 거다라는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긍정론이 막 흔들리기도 하죠. 그리고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서울 아파트 또 끝났다, 받아줄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냐 라는 이론이 혹은 주장이 강력하게 자리를 잡았었는데, 지금은 또 무한정 갈 것처럼 또 하다가 또 갑자기 거래가 없으니까 또 걱정을 하기 시작했죠. 이거 사실 당연한 이야기예요. 어떤 것들이 항상 하나의 방향으로만 가지 않고요.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회라고 생각하고 놓쳤다고 막 급하게 따라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지금 위기를 맞이했다고 자산을 다 팔 필요도 없습니다. 기회는 돌아오고 트렌드는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거나 급박한 결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워런 버핏이 말한 투자 1원칙, 손해보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고 이야기를 하세요. 워런 버핏님이 은퇴를 하신 마당에 이 손해보지 말라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실증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손해보지 말라는 거는 수익을 볼 때 막 대박이 나지 않더라도 절대 손실이 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A라는 사람의 연간 수익률이 매년 첫 해에 10%,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0%로 움직였다고 보고요. B라는 사람의 연간 수익률은 첫 해에 20%, 둘째 해에 10%, 세 번째에 30%, 네 번째에 40%,
마지막 해에 마이너스 50%가 난 거예요. 대략적으로 보면 일하는 사람이 전반적으로 각 해의 수익률이 훨씬 좋죠. 그리고 마지막 해에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연평균 수익률은 계산해보시면 모두 10%로 동일해요. 그러면 연평균 수익률 10%라는 거 되게 훌륭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실제로 투자를 1,000만 원을 했다면은 변화를 일으켰을지는 한번 눈으로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원금 1,000만 원으로 이 퍼센티지를 적용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 위에 사람은 1,593.9만 원이 이제 총 자산이 되고요. 밑에 사람은 1,201만 원이 이제 총 자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수익은 위에 사람은 59%고 아래 사람은 20%예요. 연평균 수익률은 같았지만 손실이 나지 않음으로써 해당 시점에 실질적인 수익률이 많이 달라진 상황입니다. 우린 투자를 하면서 언제 정확히 은퇴를 할지를 예상할 수 없어요. 특히나 주식이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이 수익률이 지금 안 나고 있는 손실 구간이 발생한 그 해가 내 은퇴하는 해가 돼버리면 굉장히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수익뿐만 아니라 내 은퇴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지 않는 투자법을 지향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투자를 잘 해나가야 할지 좀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투자는 한 해, 두 해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인이건 사업을 하시는 분이건 은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은퇴의 자유라는 것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될 수 있는 형태로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7가지 이야기들을 다뤄봤는데요. 도움이 충분히 되셨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에 저희 아마 다들 잊고 계실 오픈 채팅방 주소를 남겨두려고 해요. 여기 들어오셔서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었는지, 앞으로 이런 주제를 더 다루면 좋을지 말지 같은 부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관련해서 설문도 진행할 텐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전에 무료로 배포했던 그 자금 계획, 내 집 마련 자금 계획과 관련된 전자책 한 번 더 배포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꼭 내 집 마련 뿐만 아니라 그 내 집 마련을 향해 가는 전 단계, 그러니까 돈을 모아가는 것, 그리고 그 모은 돈을 부동산에 넣기 전에 불리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다루려고 하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채널이 작아서 그렇게 구독을 해놓으시거나 좋아요를 눌러두시지 않으면 이 이야기를 매주 확인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저는 매주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않으시려면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심자였습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